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물량 상장 이후에 두 번째 거래일인데요. 금일은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3월 4일 예상 밖으로 좀 올랐었는데 일단 오늘은 그 상승폭은 다 잡아먹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최근 올라온 거에 비하면 큰 하락이라고 볼 수 없고 지수에서 나온 하락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계속 좋은 분위기에서 매수가까지 혹시 올라오신 분들은 또 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중 같은 경우는 결국 원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장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일일비 마시고 현 상황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에서는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와 두산중공업 흐름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이렇게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 두산중공업 실시간 이슈라던가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실시간 시장 분석과 수급 좋은 종목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월 말부터는 괜찮은 시장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본래 우리가 아는 시장으로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언제든 급락이 또 나올 수 있다 언급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평소보다 낮은 비율로 매매를 하셔야 하고 평소보다 또 상승폭은 낮고 하락은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급등주들 좀 따라갈 수는 있으나 눌림목에 서 있는 종목 차분히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상승 하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장을 거치고 나면 시장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이 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무료방 참여하시면 이런 수익 챙겨가실 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파악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안타 증권사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서브 계좌는 유안타로 사용하셔서 좋은 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해 볼게요. 먼저 시장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20원을 돌파해서 막판에 1227원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 1220원 돌파는 지난 2020년 6월 이후에 1년 9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러시아 놈들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의 강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장악 소식과 핵 위험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외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매수할 메리트가 없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인들은 한국에서 주식을 살 때 일단 원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가지고 있던 달러를 팔고 원화로 교환을 해야 하는데 달러가 강세 그리고 원화 가치가 하락이 되면 굳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고 또 큰손인 이 외인들은 계속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지수 또한 좋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 코스닥은 2.1% 모두 급락을 했고 여기 글로벌 시장도 모두 파란불에 특히 미국 나스닥 선물도 1.79%나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서 우리 시장도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중요한 이런 수급들을 보시면 오늘 개인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상당히 크게 매도를 나갔습니다. 오늘 개인은 코스피에 2조 그리고 코스닥에는 1950억 이렇게 순 매수를 해줬고 외인들은 코스피 1조 1천억 그리고 코스닥에 1100억 기관들은 9500억 그리고 코스닥은 800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지수나 수급이나 글로벌 장세 모두 힘을 낼 수 없는 이런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지수가 2% 이상씩 떨어지게 되면 4에서 5% 이상 이런 하락세 기본으로 나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수 움직임 초반부터 좀 하락세를
이렇게 피하지 못했고 뭐 바닥을 한두 차례 정도 다진 이후에 미 선물이 이렇게 급반등을 해서 반등하는 흐름도 좀 가져갔지만 결국 막판에 좀 꺾였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실시간으로 지수 체크하시는 분들은 이 미국 나스닥 선물 이런 지수도 같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별 종목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뭐 역시나 러시아 악재로 인한 영향이 훨씬 더 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나라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대로 시간이 가면 결국 국토의 황폐화,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과 그리고 유럽이 러시아를 통해서 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걸고 있으나 푸틴은 어차피 취할 수 있는 이득 다 취하고 뭐 휴전을 하거나 철군을 하면 이런 제재들이 또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군사도 개입을 안 하고 또 제재도 나중에 휴전을 해서 풀어주게 되면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상황 못 먹어도 고인 상황이죠. 예상을 벗어나는 짓을 많이 하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크라이나를 좀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이득을 챙긴다면 물러나겠죠. 과연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정부에서 어디까지 손해를 보고 3차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이 부분에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국내 시장 뭐 변동성적인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뉴스를 체크를 해볼 건데 뭐 그 전에 뭐 그동안 좀 상승 궤도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건 우크라 침공에 유럽이 신재생 전환 속도를 높이고 뭐 원전이라던가 그리고 SMR 좀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에 국내적으로 현재 정부가 또 탈원전을 탈피할 거다 이런 호재까지 나와주면서 현재 두산중공업은 기대감이 많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채권단 관리 체제를 종료했고 뭐 흑자 전환의 턴어라운드까지 그리고 유상증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재는 신사업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뭐 원전이라던가 SMR까지 모두 섭렵을 하고 있고 분명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만 좀 받쳐줄 수 있다면 나무랄 데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한 가지 변수는 현재 뭐 러시아 침공으로 수혜를 받고도 있지만 원전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공격들이 이루어진다면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원전 직원 러 감시소 근무 통신도 제한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한 러시아군이 직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신도 일부 차단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현지 규제 당국을 인용해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 원전을 직원들은 계속 가동을 하고 있지만 관리 명령은 이곳을 장악한 러시아군 지휘관이 맡고 있다고 알려왔다. 우크라이나는 또 6개 원자로의 기술적 운영과 관련한 조처를 포함해 발전소 관리에 대한 모든 활동을 사전에 러시아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상황이 지난 2일 또 이사회가 정한 원전 운영 직원은 부당한 압력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규제 기관 등과 신뢰할 만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당국이 자포리아 원전의 운영 상태에 대한 갱신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방사능 수치도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렸다. 체르노빌 원전과 관련해서도 현지 규제 당국이 직원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이메일로만 연락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했고 이러한 방사성 물질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우크라이나는 좀 두 번째 규모의 원전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최대 규모인 자포리아 원전을 장악한 데 이어 두 번째
큰 원전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는 원전 4곳에서 15개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고 원전이 전체 발전량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원전을 러시아군이 장악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원전 중 규모가 가장 큰 자포리아 원전은 4일 교전 끝에 러시아군이 장악을 했고 당시 원전 부지 내 건물에서 불이 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주요 설비로 피해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군은 1980년 폭발 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체르노빌 원전 시설도 통제권을 장악한 상태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포리자를 점령을 하고 또 직원들도 감시하고 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원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규모가 큰 원전으로 좀 점령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단순히 원자로를 점령하고 위협을 주는 선에서 끝난다면 뭐 방사능 관련 이런 관련주라던가 원전 해체 기술을 보유한 이런 관련주들이 또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원전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나온다면 다시 살아나고 좀 붐이 될 수 있는 원전 산업계에 타격이 클 수 있겠습니다.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 원전 반대파들은 더욱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고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한다면 또다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폐기한다는 이런 주장들도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5년 만에 국내에서도 탈원전을 했던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작년 미국과 원자력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또 수주도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뭐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그동안 중단된 국내 건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러시아가 또 이렇게 원전에 대한 포격을 하게 된다면 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도 충분히 원전의 중요성과 또 강대국이기 때문에 절대 원전은 건들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가길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좀 체크를 해볼게요. 주가가 간만에 2%가량 좀 하락이 나왔는데요. 수급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뭐 시장 수급과 비례해서 개인들의 매수세 이외에는 모두 순매도되었다 보시면 되겠는데 외인이 오늘 135만 주 순매도, 기관이 89만 주 순매도, 그리고 프로그램이 154만 주 순매도, 여기에 또 JP모건이 34만 주 이탈이 되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개인을 제외한 모든 수급이 이탈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상세를 좀 보시면 이렇게 금융투자는 여전히 67만 주 이제 이탈이 되었고 뭐 보험과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최근 이런 매수세에서 좀 오늘은 모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연기금도 9만 5천 주가량 순매도하면서 뭐 지수와 수급이 모두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뭐 개별 종목 오늘 하락 좀 어쩔 수 없었다. 뭐 2% 정도의 마감은 좀 다행인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외국계 주요 수급인 JP모건 뭐 이번 달 들어와서 지난 거래일까지 55만 주가량 이렇게 순매수가 되었는데 오늘 34만 주가량 이탈이 되면서 또 좀 누적 순매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한 달 누적으로 봤을 때 99만 주가량 이탈이 나왔는데 뭐 이번 달은 또 한 달 동안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꾸준히 체크도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공매도 보시면 오늘 거의 9% 가까이 이렇게 좀 나와주고 최근 뭐 비슷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4일 물량 상장 시에도 공매도가 216만 주가량 나왔고 금일도 한 95만 주 가까이 좀 나오면서 주가를 조금 더 올리려고 하는데 좀 방해가 되고 있는 그림이죠. 뭐 사실 문제는 공매도 뭐 수치보다는 좀 대차 거래입니다. 3월 4일 신주 물량이 들어와서 또 신주 교환으로 잔고를 줄여나갈 거라고 좀 예상이 되었었는데 생각보다는 큰 폭의 감소는 아닙니다. 뭐 대차 상환이 700만 주가량 되었고 또 체결은 511만 주가량 되었습니다. 200만 주가량 순수하게 좀 상환이 되었는데 체결량은 줄고 상환은 많이 늘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뭐 아직은 물량 상장 이후에 좀 두 번의 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 좀 좋지 않은 이런 수급적인 측면과 그리고 대차 잔고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뭐 주가는 크게 밀어내지 않았다. 그만큼 매수하려는 세력들도 주가를 현재 버티는데 좀 힘을 주고 있다.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만 좀 보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종가 21,2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200만 주 이상 신주 상장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큰 움직임이나 방향성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점이 이렇게 4% 이상 내려오면서 뭐 안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를 좀 절반가량 좀 형성을 하면서 5일선 부근은 일단 지켜가는 모양새입니다. 유상증자 기간도 끝났고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신주 물량 출회에 대한 이런 부담인데 역시나 최근 터진 호재가 좀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거래량 같은 경우는 뭐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들쑥날쑥하지만 강한 음봉을 이렇게 동반하더라도 뭐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의 상승뿐만 아니라 강하게 밀어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매수세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합니다. 상방으로는 21,500원, 뭐 1차로 좀 보시면 되겠고 2차는 23,000원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고 만약에 23,000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24,000원과 26,000원까지도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작년 7월 21일 합병신주가 상장된 이후에는 꾸준하게 이렇게 하락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뭐 이때보다는 현재 회사 내부의 뭐 사정이나 기대감은 더 좋아지긴 했지만 조정도 다시 좀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방으로는 현재 박스권 바닥인 2만 원에서 좀 사수가 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눌렀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19,400원, 18,000원 여기까지도 좀 길게 봤을 때 좀 내려와 줄 수도 있다. 염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직 좋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 리스크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고 추가 물량 좀 늘려 나가시는 게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망세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중공업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고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안타 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초반 번호 보시거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